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인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이건 모든 문학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특수성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것에 둘을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이것이 이제 보편성, 혹은 모든 문학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요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학은 보편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학의 특수성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이라는 뜻으로 문학은 보편적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도 있지만 각각 구별되게 하는 서로의 작품을 구별되게 하는 그 하나의 작품만의 독특한 성질이 또 있죠. 이것을 우리는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의 보편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학 작품이 특정 시대, 지역을 넘어 많은 독자가 공감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상실, 성장처럼 인간이 반복해서 겪는 경험과 감정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될 때 나타나고, 이는 누구나 같다가 아니라 타자의 삶을 통해서 내 삶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학도, 멕시코의 문학도, 아프리카의 문학도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면 읽고 공감하고 뭔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쵸?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이 우리는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문학에 담겨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문학을 우리는 읽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은 이 문학의 보편성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학의 보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정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든 간에 똑같이 느끼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사랑, 상실, 불안, 희망, 분노, 외로움, 이런 감정은 그냥 인간이라면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느끼겠죠. 근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만약에 문학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이제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삶의 근원적인 경험. 인간이라면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 가족을 가지고 친구나 어떤 연인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갈등을 겪기도 하겠죠. 이런 어떤 삶의 근원적인 경험, 이런 것들도 문화의 보편성이고요. 또 보편적인 가치, 그쵸?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를 추구하고 불의에 맞서고 자유를 추구하고 책임을 지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편적인 가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욕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성공의 욕구,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겁니다. 네,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인간이면,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냥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생각이나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도 이제 문학에 담겨 있다면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생리적인 욕구, 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문학 안에서 담겨 있다면 이런 것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인류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해서
아주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디 가든 사실은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계층이 존재하고요. 차별이 존재하고요. 네. 이런 인간이라면 가지는 되게 인류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신분제의 모순, 계층이 존재하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보다 덜 가지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어떤 인권에 대해서 박탈당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요. 또 남녀 차별, 아직까지도 사실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탐관오리들이 뭔가 권력을 잡으면 항상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뭐 인류 어디에나 사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네, 문학의 특수성은 무엇이냐? 여기 특수성에 대해 보편성이라고 잘못 나온 겁니다. 특수성이 맞아요. 고쳐주세요. 특수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작품이 만들어진 특정 시대, 사회, 문화, 개인의 조건이 반영된 고유의 모습과 의미이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뿐 아니라 언어, 문체, 서술 방식, 인물의 사회적 위치 같은 표현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는 작품을 다른 이야기로 쉽게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구체성이며 오히려 보편성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문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학이 똑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각각 개별의 문학은 다른 문학과 구별됩니다. 왜요?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문학은 그 문학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그 안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요. 언어일 수도 있죠. 영어로 쓰여질 수도 있고, 한국말로 쓰여졌을 수도 있고, 뭐 프랑스 말로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차이, 혹은 그 안에 담긴 프랑스의 문학이 담겼냐, 한국의 문화가 담겼냐, 미국의 문화가 담겼냐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또 그걸 쓰는 어떤 작가 개인의 문체, 작가 개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각각의 그 작품들이 구별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어떤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60년대냐, 70년대냐, 80년대냐, 혹은 뭐, 음, 정말 더 옛날, 18세기냐, 17세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그 각각의 작품이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작품 안에 담긴 어떤 사회, 상이 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작품들을 구분하게 하는 요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각각의 작품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특수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하고, 문학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졌고, 또 이 특수성은 보편성과 대비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있다. 왜요? 서로의 작품이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품이야. 그렇지만 이런 공통점이 존재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화의 특수성은 보편성을 존재하게 하는, 또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의 특수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 5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 문학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어떤 지형, 그죠? 기후라던가 사막일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사계절을 다 가진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어떤 사막일 수도 있죠. 혹은 우주일 수도 있죠. 열대의 우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문학의 어떤 배경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 그쵸? 지리적인 특징, 뭐 그것이 바닷가이냐, 산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도 아주 다른 방향의 문학이 될 겁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문학의 어, 구- 특수성을 지니게 되고요. 또 시대적인 특성, 그쵸? 이게 기원 전이냐, 후냐를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또 작품이 전개가 되겠고,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죠? 구석기처럼 뗀석기처럼 돌을 사용하느냐, 청동기처럼 청동을 사용하느냐, 철기처럼 철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오늘날처럼 굉장히 더 발전된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다른 작품이 될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특성이 반영될 거고요. 똑같은 어떤 범죄 수사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셜록 홈즈 시대에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추리에 의존하는 이런 작품이 된다면, 오늘날을 배경으로 아주 고도화된 과학 기술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다면 정말 CSI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막 지문도 채취하고 혈흔도 분석하고 이런 아주 과학적인 수사를 이어나가는 또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특징을 좀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 똑같은 과학 범죄 수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셜록 홈즈와 CSI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사 사회적 조건,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이 배경이 어떤 역사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겠죠. 전쟁, 그죠? 1차 세계대전이냐, 2차 세계대전이냐, 혹은 우리나라 작품이라면 한국 전쟁이냐, 네, 뭐 미국의 작품이라면 남북 전쟁이냐, 뭐 프랑스의 작품이라면 뭐 7월 혁명이냐 이런 다양한 어떤 전쟁 경험에 어떤 전쟁이 담겼냐에 따라서 또 작품의 방향성이 되게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또 산업화, 그쵸, 식민지 경험, 계급 구조, 젠더 규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작품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문화적인 맥락은 말 그대로 그 작품 안에 담기는 문화가 어떤 풍습이나 언어나 종교나 제도나 생활 양식을 투영했냐에 따라서도 각각의 작품들이 굉장히 다르게 바뀔 겁니다. 특히 종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천주교이냐, 혹은 기독교이냐, 불교이냐, 우리나라처럼 유교이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채, 세계관을 담았냐에 따라서 또 아주 서로의 뚜렷한 색깔을, 구분되는 색깔을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뭔가 좀 더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사회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 약간 개인의 부분인데요. 똑같은 문화권, 똑같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똑같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쓴다고 똑같은 주제로 작품을 쓴다고 해도 그 두 작품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거예요. 왜요? 작가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문체나 서술 방식이나 그들 각각의 어떤 작가가 사용하는 상징이나 각각의 어떤 음, 작가들이 똑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소재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작가의 가치관도 다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살아왔던 어떤 생활 방식도 다를 거고요. 성장 과정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성별의 작가가 똑같은 주제로 작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작품은 다를 거예요. 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작가 개인의 개성과 양식이고 그 안에는 문체, 서술 방식, 상징, 소재, 선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각각 작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 각각의 작품을 구분하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문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문학과 보편성은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재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존재하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아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문학은 보통 특수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적인 의미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은 특수성을 없애서 생기는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잘 살아있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문학 작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읽어냅니까? 그 안에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내잖아요. 보편성을 읽어내잖아요. 그쵸? 아주 아주 개인적이고 특수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 어떤 문학의 보편성을 읽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또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문학은 특수한 삶을 그려서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줬다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학 작품 읽을 때 이 작품은 어떤 특수성을 가져서 이 작품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또 그 안에 또 그런 어떤 개성을 가진 이야기 안에 또 어떤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재밌게 문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